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평상시에 그렇듯이 옥상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과 또 화초들을 구경하는 것이 제 일상에서 굉장히 큰 낙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 작물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것은 우선 참외농쿨입니다. 참외농쿨이 거의 뭐 한 2m 가까이 위에까지 치솟아 올라갔어요. 저희 집 구조물이 2m 한 30인가 돼요. 네, 그 위에까지 넝쿨이 뻗쳐놓은 실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 코코넛 섬유질을 이렇게 뽑아서 그놈으로 만들어 놓은 실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식물들이 뭡니까? 넝쿨손을 뻗쳐서 붙들어 잡기 좋죠. 근데 이게 얼마 전 영상에서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다행히 AI가 처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한 가지는 이 위에 있는 흙을 좀 북돋아 준다는 차원에서 일반 흙을 사용하지 않고 그 뭡니까 인터넷 쇼핑에서 팔고 있는 코코핏 그것을 위에다 넣어줬더니는 이게 식물의 영양분을 뭐랄까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 차단 효과는 뭐냐? 식물 성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질소 성분이에요. 질소 성분이 코코피트를 이렇게 위에다 넣게 되면 코코피트에서 미생물이 번성을 하면서 질소 성분을 전부 다 흡수해 버린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에 갈 질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 성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질소 성분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파리들이 전부 거의 뭐 말라 죽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싹 걷어내고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는 이렇게 왕성하게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넝쿨 식물을 키우는데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경우는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놈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게 발효를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뭐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구더기가 생기면은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대로 가도 투하를 하게 되면은 구더기들이 화상을 입어서 그대로 즉사하게 됩니다. 뭐 약을 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구더기가 싹 죽어버리면은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얹혀주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유기질 비료가 돼요. 그래서 식물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지 묘목에 대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이 가지 이 묘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 가지가 상당히 왕성하게 잘 자라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렇게 노랗게 좀 변색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쪽에 있는 가지나무에 비해서 가지 면목에 비해서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싶어서 이게 물도 잘 주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작물을 키우면서 비록 옥상에서 키우지만 번번이 물을 주러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적 살수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하나에다가 각자 분사 노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노즐 호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 가지고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요것만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를 연결해 놨는데, 아이, 이제 어느 순간에 노즐에서 물이 나온 걸 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저게 보니까는 밸브가 거의 잠겨 있더라고요. 노즐 그 끝단이 잠겨 있어 가지고 물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 수분 부족으로 인한 마름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저쪽에 있는 노즐을 이렇게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곧바로 이렇게 가지 이파리가 활력을 되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에 부분들은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할 때 있었던 이파리들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거나 노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식으로 낙엽이 지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묘목이 제가 관찰을 못했더라면, 하마더라면 한 주는 이렇게 한 묘목은 완전히 고사를 시킬 뻔했어요. 다행히 늦게라도 발견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바로 저렇게 지금 가지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네요. 저쪽에도 가지 묘목이 있는데 지금 다 따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먹는 것에 비해서 열리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추들이 있습니다. 고추 묘목. 뭐 이 묘목이 몇 주 안 되다 보니까 지지대를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이 주변에 옥상 벽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바람막이가 되니까 방심하고 안 했더니 상당수는 뭐 지 혼자서도 잘 서 있는데 이것은 묘목이 이렇게 자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키우던 화분에서 잘라낸 마른 가지를 이렇게 지지대로 세워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지 묘목이 옆으로 쫙 자빠져 있었는데 뭐 땅까지 그냥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게 장미 가지를 잘라서 나중에 불태워버리려고 말라놓은 건데 요놈을 재활용해 가지고 지지대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안정적으로 좋아요. 이렇게 옥상에 화분을 놓아둬서 작물이나 화초를 키우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 출신이어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은 설계를 해서 이런 구조물들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터 제가 자작을 한 거예요. 그냥 대충 게 아니고 다 이게 하나하나 도면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 덕분에 멋지게 옥상 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상황이 역전됐어요. 앞전에 오이 묘목이 엄청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참외 묘목은 회복을 해서 건강에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오이 묘목이요, 저 뭡니까, 참외 넝쿨에서 나타났던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처방법이 나름대로 지금 유박 비료를 줬어요. 축사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압축을 해가지고 펠렛 형태로 돼 있는 요걸 줬는데도 영향이 별로 큰 효과를 못 내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은 그놈을 여기다 한번 줘볼 생각입니다. 오이가 앞전에 한 6개 정도 건강히 잘 자라서 잘 따먹었어요. 오이가 아주 맛있었어요. 마트에서 파는 오이하고는 맛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오이는 시원하고 사각거리는 그 식감이 좋긴 하지만 감칠맛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옥상에서 키운 오이는 희한하게 오이에서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마치 조미료를 거기다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주었던 거름 성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이가 참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오이에서 감칠맛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침 여기 오이가 하나 있네요. 이게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누렇게 갈변을 하다 보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니까 지금 이게 크다가 좀 중단이 돼 버렸어요. 아니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땅바닥까지 끌리도록 성장을 할 텐데, 이렇게 지금 거름기가 부족한가 봐요. 이 유박 비료 가지고는 조금 뭐랄까 영양 성분이 아직 부족한가 한 것 같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전부 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바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영양성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가지고 건강하게 원상복귀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이가 다닥다닥 많이 붙었어요. 마디마다 하나씩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닥다닥 붙는다고 해서 명칭이 다닥이 오이라고 명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마디마디 하나당 빠짐없이 이렇게 오이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미 저희가 따먹어 버렸어요. 보이죠? 꼭지 있었는데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저 위에까지 오이 넝쿨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와, 정말 저는 식물 관찰을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철 구조물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철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데 여행을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디 정말 획기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빼놓고는 저희 집 옥상만큼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수시로 틈만 나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실증이 안 나요. 뭐 반려동물 그러는데 저는 반려식물을 좋아합니다. 옥상 정원이 반려정원이라고 봐야겠네요. 반려정원. 신조어입니다. 방금 제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반려정원. 보시게 되면은 아주 작은 개미들이 막 기어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아직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데, 이게 아마
진딧물 끌어들이는 매개체 역할도 할 텐데 아직 진딧물을 이 친구들이 끌어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살충제로 전부 다 퇴치를 하려다가 니들도 생명이니까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들이 작물에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전부 다 살충제로 이놈들을 퇴치해 버릴 거예요. 개미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아직까지 당장 나에게 피해를 안 끼치니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집 옥상에 이런 정원 상태가 눈에 보기에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저는 많은 즐거움을 여기서 얻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옥상 정원을 주제해서 이번엔 메인으로 옥상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